씨의 동생이 사망을 했다는 소식. 네, 전태수 씨, 예. 그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에 나와서 굉장히 유명해진 배우인데 사남매 중에서 하지원 씨가 둘째고 예. 전태수 씨는 막내 아들이고 그런데 이제 아마 그 남매 사이가 굉장히 돈독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전태수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졌고 뭐 정확한 사인이나 뭐 정황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비공개로 예, 하고 있는데 장례도 비공개로 치러지고 있고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았었다. 예.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는 좀 추측 보도는 하지 말아달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속사에서도 뭐 그렇게 당부를 하고 그렇게 있는 것 하고 같아요. 있고 예. 뭐 특별한 정황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원 씨가 지금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지금 영화를 통해서 컴백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 영화 관련된 뭐 기자 간담회라든가 모든 행사를 전면 중단하고 현재 빈소를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전태수한테 붙어서 나오는 단어가 우울증이라는 그렇죠. 얘기인데 네. 그런 정황들이 조금씩 곳곳에서 보이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태수 씨가 사실은 여러 가지 우울증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사실은 이제 우울증도 있었지만 또 한 번의 아픈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폭행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예. 거기에 좀 자숙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또 우울증을 더 증가시키는 요인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11년에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를 폭행을 했고 근데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까지 폭행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드라마에서 하차를 하게 되고 일정 기간 자숙 시간을 갖게 되고 활동이 잠정 중단되게 되니까 활동하던 사람이 중단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겠어요? 또 우울증도 얼마나 심해지겠습니까? 또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어떤 공인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이고 예. 그러나 다행히 2013년도에 드라마 복귀를 다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예. 이겨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우울증이 완치가 되지 않고 계속 그게 점점 이렇게 확대되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울증으로 계속 힘들어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2016년에 본인의 SNS에 글에 마음이 아플 땐 빨간 약, 또 2012년에도 가슴이 아파서 빨간 약을 찾았다. 빨간 약이라는 게 이제 아플 때 바르는 약이잖아요. 예. 근데 그건 결국 그동안 연기 못해드려서 죄송하단 말은 그 사건 이후에 연기를 못해가지고 잠정적으로 어떤 중단한 시기에 대해서도 아픈 마음을 표현했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처가 제가 볼 때는요,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덮어져 있었던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근데 그걸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뭐 사망 원인은 지금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하나의 원인은 됐을 것이다. 라는 예.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결국엔 좀 생각해 보시니까 연예계 활동, 배우로서 활동을 했지만은 그게 누나만큼 그렇게 빛을 보진 못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전태수 씨도 상당히 좀 상처를 받았을 것 같고 예. 하지원 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마음 아플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지원 씨 팬들이 예. 전태수 씨한테 자꾸 안 좋은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지원 씨는 당대 최고의 배우인데 전태수 씨는 신인 배우인데 데뷔하자마자 당대 최고 하지원 씨하고 비교를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하지원 씨 팬들이 왜 누나만큼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채찍질을 자꾸 해야 되는 거고 신인 배우한테 어떻게 보면은 격려가 필요할 때일 수도 있는데 근데 채찍질부터 데뷔하자마자 채찍부터 맞은 거죠. 그리고 예. 일반 대중, 일반 네티즌도 계속해서 하지원 씨랑 비교를 하니까 하지원 씨는 이미 톱에 올라가 있는 사람인데 신인 배우한테 너무 이게 비교의 대상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태우 씨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또 신인 배우한테 그 전태우 씨가 처음부터 뭐 원톱 주연 이런 걸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이제 주먹이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비춰지면서 사람들이 뭐 그래 하지원 씨 동생이라는데 얼마나 잘하나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특혜 논란 뭐 이런 것도 그렇죠. 특혜 논란도 있었잖아요.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본인이 어떤 시험대회 위에 올라선 것 같은 느낌 예. 이게 연예인들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는 듯한, 사람들 채점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그러다 보니까 전태수 씨는 전태수 씨대로 굉장한 이제 마음속에 어떤 그게 안 좋은 점이 있었을 것이고 예. 하지원 씨도 거기에 대해서 아 내가 동생한테 이렇게 이런 구도가 된 거, 나로 인해서 동생이 스트레스를 받는 구도가 된 것이 굉장히 마음 아플 것이고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파국에까지 이르게 되다 보니까 하지원 씨의 충격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하지원 씨가 남동생이 이제 한 명 있는 거 언니하고도 이제 같이 사업을 한다는 소식도 들었어. 그러니까 우애가 조금 뭐 남다르긴 했었어요. 네, 하지원 씨 같은 경우는 가족에 대한 애정을 평소에도 남다르게 보여줬었는데요. 뭐 SNS나 이런 것들 사진을 보면
가족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그 가족 사진, 많이 올린 가족 사진을 대부분 보면 하지원 씨가 정말 완전히 밝게 웃는 모습이었고요. 예. 가족들도 모두 다 해맑게 웃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정말 하지원 씨 탑스타기 때문에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 이제 챙길 시간조차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가족들 뭐 챙기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와중에 이제 사실은 전태수 씨가 데뷔할 때와 관련해서 이제 특혜 논란이 있을까봐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원 씨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생각이 엄격하게 됩니다. 했겠죠. 그래서 뭐 인터뷰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예 특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아예 하지원 씨가 인터뷰할 때 나는 동생한테 채찍밖에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연기자 후배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캐스팅 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 하지원 씨가 정말 눈꽃만큼도 특혜를 줬다라는 그런 특혜 시비에 휘말린 바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태수 씨 같은 경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인연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군 복무하는 동안에 전남지방경찰청의 경비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전태수 네. 씨가. 그래서 이제 저도 몇 번 전남지방경찰서 가는 동안 이렇게 만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정말 성품이 성실하고 착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의경이 가혹행위나 구타가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하는 그런 대원들이 많았는데 전태수 씨는 진짜 성품 자체가 착해가지고 정말 사람들한테 잘했고 뭐 탑스타, 누나가 탑스타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이 조심스러워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 그냥 사람 말 이야기 나눠보면 주변 사람들한테 성실하고 예. 정말 착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좀 일찍 가서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남매 좀 한번 볼게요. 지금 가장 뭐 유명하다고 할 거 이병헌 씨하고 이은지 씨인데 사실 이병헌 씨가 그냥 보통 오빠가 아닌 위치예요. 그 가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병헌 씨가 그야말로 당대 톱스타면서 그 집안을 이제 본인이 그 20대 어린 나이 때부터 거의 이끌어가는 느낌으로. 왜냐하면 그 이병헌 씨 아버지가 그 이병헌 씨 20대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사실상 이병헌 씨가 거의 가장으로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은희 씨가 굉장히 어렸을 때 아기 CF 모델로 그렇죠. 진작부터 국민들한테 눈도장을 찍긴 했지만 예. 20대 때 그때는 이제 뭐 더 이상 CF 모델도 아니고 이제 연예계로 다시 정식으로 성인으로 이제 데뷔를 할까 말까 그러고 있었는데 이병헌 씨가 여동생이 연예계에 들어가는 거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스튜디오로 이제 가수할까 뭐 이제 다른 쪽으로 나갈까 이러고 있을 때 가서 녹음 한번 해보고 있었는데 이병헌 씨가 막 전화해가지고 왜 그런 거 시키시냐고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병헌 씨 생각에는 자신이 연예계 생활을 해보니까 이 생활이 좀 너무 거칠어서 예. 여동생이 여기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그런 무대가 아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하지만 그래도 또 여동생이 미스코리아 나가서 또 나중에 지인 되고 막 이러니까 이병헌 씨가 좋아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예. 그다음에는 또 이미 미스코리아가 됐기 때문에 연예계로 자연스럽게 또 진출이 되는 예. 그때는 또 이병헌 씨가 여동생의 또 이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그 오빠이자 아빠이자 그런 정도 역할을 많이 했던 그 이 온의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본인이 가장을 되면서 또 빚도 떠안게 되는 상황이니까 진짜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1991년도에 데뷔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KBS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는데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았어요. 근데 아버님이 그 이병헌 씨 아버님이죠. 지금 작고하셨지만 그 돈, 또 본인이 아버지가 갖고 있던 돈, 지인들의 돈까지 다 끌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예. 그 사업이 쫄딱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빚까지 남겨놓은 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병헌 씨가 7년 동안 열심히 연예계 활동해서 번 돈도 다 날라갔죠. 집안에 갖고 있던 돈까지 다 날라갔죠. 그 아버지가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이제 사망하시게 되는데 1999년도에 부친이 사망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본인은 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자기 동생이 있잖아요. 동생들, 그다음에 여동생들이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와 여동생들한테 뭔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울 수도 없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만큼 본인의 어깨가 너무너무 무거웠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남겨진 빚을 갚으려고 별의별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로보캅 이거 옷도 입고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옵니다만 학습지 광고도 찍고 지금의 이병헌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리고 뭐 나이트클럽 가서 팬 사인회도 해주고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이 될 수 있는 거는 그렇죠. 다 모든 한 일을 한 거네요. 거죠. 왜냐하면 빚이 남아있으니까 아버지가 남겨놓은 빚 갚아야죠. 그다음에 또 동생들 먹여 살려야죠. 어머니도 모셔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본인이 정말
탤런트로 한참 성공해서 잘 나갈 때에 그 모든 짐을 이렇게 어깨에 얹게 되니까 예,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서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동생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아버지처럼 보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 동생이 그렇겠죠. 결혼할 때 예.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본인이 그 동생의 손을 잡고 신랑에게 인계해주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던 걸 보면 아마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본인이 겪었던 연예계 생활이 그다지 행복한 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마 못하겠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은희 씨가 활동을 안 한 지가 꽤 됐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은희 씨 같은 경우에 사실 좀 가정적으로 예. 그렇게 행복하게 풀리지가 않아서 그리고 미스 코리아로서도 뭐 이은희 씨가 의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중이 봤을 때 뭐 연예계라든가 그쪽으로 그렇게 잘 된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이은희 씨 어렸을 때 그 귀여운 모습을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을 하시니까 특히 중년 이상 국민들은 어렸을 때 그 기침하는 모습이 그렇죠. 요즘 뭐 육아 예능이 유행하면서 아기들이 굉장히 많이 유명한데 요즘 스타인 아기들 여러 명을 합친 거 이상으로 당시에 맞아요.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 아기가 커서 나중에 가정적으로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좀 잘 되지 않았고 예. 이병헌 씨도 그것 때문에 아마 마음고생이 좀 있을 것 같고 아니 이병헌 씨는 청춘 스타로 전혀 구김살이 없는 듯이 그렇게 네. 화려한 길로만 갔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20대 때 절정에 있었을 때 집안의 빚을 자기가 다 양 어깨에 짊어지고 거의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고민했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었다고 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정도로 내색을 안 했다고 하니까 정말 스타들의 삶이라는 게 남들이 보는 화려한 것과는 정반대의 좀 고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분들이 이제